오늘 시장 마감하기 전에 특징주들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OX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입니다. 사실 게임주 전반적으로는 중국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계열사 인증 획득으로 안전성을 구축한 걸까요?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OX로 여쭤볼게요. 두 분의 선택은 X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한번 장대 앙봉이 나오고 나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재료 혹은 이제 기사로 봤었을 때는 이제 미르4죠. 미르4가 흥행을 많이 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매출은 이제 국내 게임사 중 10위권인데 영업이익은 또 6위권이랍니다. 즉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도 좀 있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제외하고서 주가가 고점인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이제 재료가 있느냐고 봤었을 때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즉 명예의 상징 경고 딱지가 해제가 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위메이드는 이전에 무상증자를 8월 30일 날 해서 이제 1대1 무상증자를 했고요. 이 무상증자한 물량이 10월 6일 날 상장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체도 주가는 고점인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고 딱지가 붙었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나거나 거래량이 동반되었을 때 단일가 거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일가 거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이제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일단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은 경고, 투자 경고라는 그 문구가 있어서 일단은 좀 주의해보자. 지금 바로 들어가진 말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특징주 우진으로 정리해 볼게요.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주들도 상승하지만 원전주들도 다시 한번 꿈토이되고 있거든요. 이 모멘텀에 우진을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OX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박정수 대표님은 O 맞습니까? 네, 오 맞습니다. 일단은 네. 최근에 이 원전의 긍정적인 소식이 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좀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천 기술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세슘을 제거하는 또 이 기계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터져줬어요. 터져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원전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권역에 있었는데 오늘 한 30% 정도 상한가 근접하게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1,356억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2,154억 원으로 그렇게 많이 부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적자 구간에 놓여져 있었는데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실적까지 또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오늘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11,000원짜리가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기술적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베팅 일정 부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11,000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돌파하면 조금 더 홀딩 관점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 그래서 O 의견 박정수 대표는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특징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친환경 신규 부품 사업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최근에 나왔고 저희가 현덕님과 함께 공략해본 종목이기도 한데 기관의 꾸준한 매수 속에 오늘도 또 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시겠어요? 매도하시겠어요? OX 확인해 보죠.
일치가 5로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포스코 케미칼과의 협업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뭐 흑연도 그렇고 기타 이제 내재화 즉 회사 내에서 포스코 안에서 원자재도 수입을 해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 즉 2차 전지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매출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가를 찍었을 때가 28,500원, 즉 7월 정도인데 7월에 가장 핫했던 섹터를 말씀드리면 원자재 관련주였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등락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원자재 관련 사업을 하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도 지금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점 부분이 한 28,500원 라인인데 저는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될 만한 위치라고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18만 4천 주, 기관이 24만 5천 주 들어와 있는데 매서운 이제 매수세를 봤었을 때 적어도 고가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전고점까지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의 특징주 다뤄봤고요. 그럼 두 분은 오늘 종가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온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마감에 산다 키워드를 보면요. 박정수 대표님은 합병 이슈에 주목을 했고 김지만 팀장님은 뱀이 된 용에 주목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뱀이 원래는 용이었었는데 지금 네. 뱀이 좀 됐습니다. 이제 그 주가 즉 이제 주가 상태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부분 다시 이제 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가능한 뱀이 된 용, 그리고 합병 이슈. 요즘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인가요? 합병입니다. 원래는 IPO 쪽으로 좀 상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네. 합병으로 좀 바꿨습니다. 어. 그리고 공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이슈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무엇인지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마감해 사보겠습니다. 공개해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에이프로젠 MED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딱 용, 그래서 뱀이 된 용이라고 하셨군요. 네, 이제 혹시나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스튜디오 드래곤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지금 고점이 10만 원대였으면 지금 8만 원대까지 지금 20%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원래 처음에 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 스튜디오 드래곤만 이제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인데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더라도 이제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제작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많이 뺏겼죠. 거기다 이제 최근에 흥행작이 많이 없습니다. 뭐 빈센조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흥행은 못했고 킹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OTT 업체 같은 경우에 화제작이 없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이후에 라인업을 보고서 충분히 해볼만 한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 상태가 이제 쌍바닥이 나온 상황이라서 매수 포인트로도 굉장히 적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점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 업체들은 악재가 아니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투자액이 중요합니다. 이제 넷플릭스 관련한 좀 가입자 수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넷플릭스가 얼마나 더 OTT 업체들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전에 대장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자리로는 매수가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해외까지 진출을 했죠. 해외 수주 판권을 따냈다는 거는 해외 매출도 충분히 동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볼 만하다. 다시 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뱀의 꼬리에서 머리까지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로는 82,000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양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 1차 매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98,000원, 이제 손절가는 78,000원으로 좀 타이트한데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소실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78,0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98,000원, 손절가 78,000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합병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이 종목 갖고 왔는데 저 잘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에이프로젠 MED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랜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 단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와 같이 좀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에이프로젠이 이 에이프로젠 MED를 통해서 유통 판매를 하겠다라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MED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프로젠이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합병가액이 결정이 났는데 1,798원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를 좀 흔들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서 2,100원부터 여러분들이 한 1,900원대로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서 한 달간 좀 모아가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17년에도 이런 상장 합병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3개월 만에 주가를 한 10배 정도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저점을 다지고 관련 이슈를 지금 내보내면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중항체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요. 자본 총계가 89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입니다.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직상장을 했으면 거의 자본 총계가 898억이기 때문에 거의 1조 원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해야 되는 주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MED가 합병을 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이 에이프로젠 MED의 시가총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직 시가총액이 4,192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 대비 2배 정도는 상승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되는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액은 1,7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MED였습니다. 목표 주가 4,0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연휴를 앞두고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면 뚜렷한 주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추석 이전에는 사실 자금 흐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빼서 이제 용돈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유동성은 많이 축소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중국 헝다그룹이죠. 이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이제 좀 코멘트가 다릅니다. 중국이 충분히 규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여기서 도화선이 돼서 중국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원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수급이 오히려 중국에서 빠져서 한국에 온다면은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면 중국이나 이제 상생 지수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안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한국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성장 가능성은 2차 전지 필두로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한 수급이 동반된다면 향후 이제 추석 이후에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부분이 쇼크가 돼서 또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 확보 일부 무조건 이제 주식에 다 투자하시지 마시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현금이란 종목을 일부 비중을 갖고 있으셔야지 이런 쇼크가 있었을 때 저점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원자재들이 좀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부산가스공사도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뭐 쭉 한 번씩 순환매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스 갔으니까 이제 뭐 기름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화학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정리를 하는 그런 좀 투자 전략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이후에 나올 삼성전자의 좀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있다면은 지금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종목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종목은 오르고 떨어지고 다 가지는 않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좀 강한 수급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점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든지 해서 이전에 이미 추석 전에 어떤 먹을거리를 좀 쟁여두시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그런 찬스로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수 대표님의 오늘장 한마디 정리로 들어볼게요. 네, 방향성 없는 장세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잠깐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 횡보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급락 장세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업의 실적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테이퍼링도 증시에 충분히 이슈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대규모 자금 유출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와 달러 인덱스가 디커플링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규모 자금 유출이 또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디커플링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흐름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이 없다면 대형주들은 당연히 못 가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나 배터리 관련 주들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5조 원 이상대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소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천연가스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에 유럽에서 북해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은 풍력 발전으로 한 25% 정도 좀 나타나고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25%의 풍력 발전이 최근에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석 연료 발전으로 지금 대체를 해서 떼우고 있다고 하니 이 천연가스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세를 좀 읽어가면서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수급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낼 종목들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공급 계약 지연 루머가 이제 어제 돌면서 급락을 했고 일단 반등을 하려다가 상승폭이 좀 다소 줄어든 상황인데 지금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루머로 인해서 급락을 한 거였거든요. 투자자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마이크론이 이전에 6월 28일이죠. 이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와 1조 원의 공급 계약이라는 기사가 나옴으로써 이제 공시로 조회 공시로 답변을 해서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 즉 이제 기한은 9월 28일이죠. 근데 이제 뭐 이전에 좀 도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지연이 됨으로써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와전이 되면서 어제 급락세가 이어지는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투자이별 주체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한 32만 주 정도, 기관이 한 19,000 정도 던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1조 원의 계약설로 있어서 사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 상승폭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으로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과 함께 최근에 투자 공시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더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거지 이 사실로 사실 주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과대 낙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반등에 실패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안 하지. 원래는 주가가 급락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조회 공시가 조회 공시를 거래소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정리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